자, 이제 이어서 8강 부분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적 맥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내 현실과 관련되는 겁니다. 현실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으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과 좀 연결이 되는데, 문학 작품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에서 자, 그 맥락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검은 점 부분에서 자, 문학의 역사와 관련된 사실과 배경을 가리키는 것이 문학사적 맥락의 개념입니다. 문학사적 맥락의 개념은 문학의 역사와 관련된 사실과 배경을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 검은 점에서 좀 체크를 할 거는 여기죠. 다른 작품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고 동시대에 수많은 다른 작품들과 공존하면서 문학사적 맥락에 편입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밑줄 쳐놓고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둬야 돼요. 즉, 다른 작품들과 공존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문학사적 맥락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 다른 작품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이 부분은 그 다음번에 있는 맥락과 같은 개념이죠. 요거는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 연관이 되는 진술이다, 언급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학사적 맥락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볼까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으로 공부하느냐? 1, 2, 3, 4번 선택지에 설명으로 들어가는 내용일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인식하고 공부해두면 좀 낫죠. 그래서 각각의 갈래에는 내용, 형식, 표현의 측면에서 다른 갈래와 구별이 되는 내용과 형식과 표현의 측면에서 다른 갈래와 구별되는 고유의 문학적 관습이 있다. 어디에? 내용과 형식과 표현에는 고유의 문화적 관습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관습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문학사적 맥락의 특징적인 내용이에요. 그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형식이라든가 또는 표현에는 그 사회에 그 작품의 문학적 관습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체크해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사적 영향관계로 좀 넘어오면요. 자, 그 영향관계에서 보면 내용, 형식,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네.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죠. 가시적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숨겨져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계승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계승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기존 교과서에서도 아마 언급이 되는 내용들이었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봐야 돼요. 선택지에서 정답 판단의 대상 내용으로 설명하는 내용일 겁니다. 다음. 사회문화적 상황, 역사, 시대적 상황 요것과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회문화적 상황, 역사, 시대적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그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는 시기에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을 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창작되고 향유되는 시기에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산출된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특히 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영론적 관점과 관련이 되는 거죠. 반영론적 관점과 관련이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문학사적 맥락은 반영론적 관점과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 같이 관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사적 맥락 좀 정리할까요? 문학사적 맥락에서 좀 추가해야 될 내용은 문학사적 맥락에는 두 가지가 같이 접목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죠. 바로 밑에 있는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관련 있음 이렇게 정리할까요? 그 다음에 반영론적 관점이죠. 역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문학사라고 하는 거니까 반영론적 관점도
관련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상호 텍스트적 맥락, 반영론적인 관점, 이 두 가지가 관련성을 맺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상호 텍스트적 맥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는 모든 문학 작품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모든 문학 작품은 잠재적으로 현상적으로나 다른 작품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작품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한번 공부를 했을 거예요. 바로 뭡니까? 패러디라고 하는 거죠.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이것도요. 다른 작품의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패러디가 그 문학 양식에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작품 안에 다른 작품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다. 그래서 주어진 작품 안에 다른 작품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거 예시를 좀 한번 들어갈까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김춘수의 꽃이 있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켜고 끌 수 있다면 하는 이 작품이죠. 장정일의 작품입니다. 장정일의 작품이 서로 패러디의 관계예요. 장정일 씨가 김춘수 시인의 작품을 패러디했죠. 표현 구성 방식이 비슷하지만 거기에 사용된 단어라든가 주제의식은 다릅니다. 다음, 상호 텍스트성은 하는 부분이죠. 직접적인 영향감은 무언가의 차. 독자 스스로가 발견하거나 구성을 할 수 있답니다. 독자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럼 발견하거나 구성하는데 한마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모티프, 동기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소재, 주제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모티프, 동기, 이미지, 소재라든가 주제 등이 유사하거나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이렇게 패러디가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저작권 부분에 문제되지 않게 써야 된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죠. 그 정도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